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장순복 사건의 재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사건 조사가 진행되면서 김익철, 도한준 그리고 도진명 의원 사이의 관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어요.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지만 그 과정이 긴장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법원 건물에서 나온 김익철은 유난히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에서도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도한준이 그를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장순복 남편 살해 사건의 진짜 진실을 알고 있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도한준은 점점 확신을 갖게 돼요. 김익철이 바로 사건의 진범일 거라고요. 도진명 의원 맞죠? 하지만 도한준이 혹시 아버지 도진명 의원이 배후에 있나요라고 묻자 김익철은 침묵해요. 그의 침묵은 어떤 의미에선 반항처럼 보였고 또 다른 한편으론 고민이 느껴졌어요. 이로 인해 도한준은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느끼게 돼요.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김익철의 태도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발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한편 이정주와 사혜연 판사는 사건 재심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요.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 속에서 원심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모든 노력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두 명의 실습 판사가 중요한 진전을 가져와요. 당시 위증을 했던 경찰의 자백이 담긴 일기를 확보했어요. 이 일기에는 경찰이 위증을 하게 된 내막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고 이는 사건 재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됐어요. 이 발견은 장순복 사건 재심의 길을 열었고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했어요. 도한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익철과 더 대화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가 용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김익철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데려가진 상태였어요. 여보세요? 김익철이에요. 이 와중에 김익철에게서 전화가 와요. 급히 집으로 돌아온 도한준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해요. 집 안에 김익철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다름 아닌 도진명 의원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도한준은 충격을 받아요. 그는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이 사건에서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사건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진짜 설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요. 경찰 자백 일기의 제출로 법원은 마침내 장순복 사건의 재심을 승인해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의 재심 사유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적 사실이 확정 판결로 증명돼야만이 재심 사유가 되는 건데 소정의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그 사실을 증명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증거 능력이 있고 새로운 용의자까지 나타난 시점에서 재심의 여지까지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재심 사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장님, 재심 개시 결정합시다. 이정주와 사혜연은 정의와 권력의 대립 속에서 첫 발을 내딛는데 성공했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각 인물의 선택과 행동이 현실감 있게 그려졌어요. 도한준의 아버지를 향한 의심과 갈등, 이정주와 사혜연의 집요하고 끈질긴 노력, 그리고 김익철의 침묵 속에서 드러난 내적 갈등이요. 김익철은 깊은 죄책감을 안고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싶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도진명은 그에게 매우 유혹적인 제안을 해요. 지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으면 해야지. 대한민국 최고의 간암 권위자한테 치료받게 해줄 테니까. 당신 혼자 다 한 거야. 살 때까진 그래도 잘 살아봐. 장순복이 식구들은 충분히 보상을 해줄 거고. 김익철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쓴다면 보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동안 한국 최고 암 전문의를 붙여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더불어 장순복 가족이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해요. 장순복 사건의 재심 법정에서 김익철은 술자리에서 장순복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그를 죽였다고 자백해요.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장순복에게 사과했고 그녀가 억울한 옥살리로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해요.
그는 이번 사건이 순전히 자신의 충동적인 범행이었다고 강조하며 배우나 공범은 없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방청석에 있던 도한주는 이 증언을 듣는 순간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도한주는 법정 밖으로 나온 김익철을 쫓아가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김익철은 이미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결국 오지랖 재판장 이정주 그리고 차이현 판사로 구성된 합리부는 장순복에게 무죄를 선고해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가혹한 환경에 현실과 타협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불의에 저항을 하고 굽히지 않는 것. 지난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억울한 분노 그리고 고통이 해방되듯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감정은 단순히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안도와 해방감 속에 씁쓸함이 교차했어요. 피고인 장순복의 무죄를 선고한다. 지난 10년간의 고난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10년간의 불공정은 결코 쉽게 잊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절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장순복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 찬란한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제는 그들 모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시간이에요.